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이곳저곳에 레코드 가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웬만한 상점도 연말연시가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또는 새해를 알리는 여러 음악들이 이곳저곳에서 시끄러울 정도로 들렸는데, 요즘에는 저작권 문제로 그렇게 음악이 들리질 않죠. 옛날과 같은 연말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만 지나면 새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독감, 태양병 시리즈, 그러니까 독감 든 첫날, 둘째 날 이 무렵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토론했어요. 오늘은 상한눈 소양병 징후의 독감과 사암심의약, 마무리 토론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듯이 감기 또는 독감 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이 변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증은 발열, 오한, 기침, 콧물, 코막힘, 목쓰림, 목통증, 근육통이나 몸의 통증, 관절 통증, 두통, 피곤함, 어떤 사람들은 구토와 설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이가 성인보다 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day by day symptoms of the flu 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등등에 따라서 증이 변하는데요. 증이 변합니다.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에 발병할 때 증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것을 최초로 임상 논문을 낸 이가 누구? 3, 4번님이 아니고 최초라고 했으니까 장준경 선생입니다. 장준경 선생, 상한론의 저자이시죠. 인류 최초로 독감의 원인 규명 그리고 그 치법을 내신 준경사의 상한론, 고방요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초간단 요약이에요. 소양병 증후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독감이나 감기 걸리면 일단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침쟁이에게 바로 오는 경우 드물죠. 감기 걸렸다고, 독감 걸렸다고 한의원에 침 맞으러 오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런데 증이 악화될 때 옵니다. 병의원 다니면서 낫질 않으니까 한의원에 찾아오거나 혹은 침쟁이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래서 상한 첫날, 둘째 날 증후, 즉 마황탕증, 계지탕증보다는 좀 변한 상태, 소양병 증후와 관련된 독감이 많습니다. 그건 또 난치예요. 잘 안 나요. 물론 평소 건강했던 사람은요, 약안돌 쓰지 않고 치망방 맞지 않아도, 자석 하나 붙이지 않아도, 그래도 아플 만큼 아프면 저절로 낫습니다. 아플 만큼 아픈 후에 저절로 낫는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합병증 등의 위험도 있으니까 치료받아야 됩니다.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저절로 낫는 경우도 준경사부님께서는 상한론에 언급을 해 놓으셨어요. 이러저러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곧 낫는다는 징후다 등등까지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시시각각 변하는 독감 또는 감기 증후에 있어서 사암침, 자석 몇 개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가 살펴봅니다. 먼저 서희가 준경사부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이렇게 말해요. 상한 첫날,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된 첫날, 피로하고 두통이 있고 목이 따갑고 아프다. 둘째 날, 목이 따갑고 아픈 곳이 더욱더 심해진다. 그리고 미열이 시작된다. 그리고 마일드하게 코가 막힌다. 셋째 날, 코막힘 증세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사이너사이티스와 같은, 즉 급성 부비동염 상태 또는 귀가 먹먹한 상태로 증이 발전된다. May be difficult to sleep. 잠이 잘 안 와.
불면증까지 겸하게 됩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요, 방송 전에 이거 확인했거든요. 수신기, 카메라, 송신기 다 확인했는데 실은 녹화 다 끝냈어요. 그런데 편집하려고 보니까 음성 지원이 또 안 돼. 아마도 수신기와 카메라에 코드를 꽂는데 그게 조금 느슨했나 봐. 아이 참. 그래서 확인했어요 지금. 그래서 목이 약간 이상합니다. 목이 약간 이상하다.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넷째 날 콧물이나 가래가 점액이 누래지기 시작하거나 혹은 초록색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This is normal 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노란 콧물이면 처음에 묽은 콧물 나오다가 노란 콧물로 변했는데 왜 이게 정상이야? 무슨 말이냐면 면역체계가 대항하고 있다는 뜻에서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목이 점점 더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기침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은 완전히 몸이 깔아집니다. 때로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졸도하기도 해요. 이렇듯 증이 수시로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 변하는 과정을 추적해서 치료하는 법이 상한론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사암사부님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등등의 변하는 그 과정을 보고 추적하시면서 사암침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 오늘날은 소양병 증후의 독감증, 즉 적어도 감기 혹은 독감이 들었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안 나. 그러면 대부분 시호증이 구비됩니다. 그거 오늘 살피는 거예요. 자, 지난번 우리는 태양병 증후 토론했잖아요. 마왕탕증, 계지탕증. 주처방은 폐정격이나 방광정격을 놓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양명조 대장금경 경혈도 경맥도를 띄워놓고 양명병으로 전입되었을 때는 위정격을 놓는다 그랬는데요. 아, 그거 해명해 드려야 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기도를 타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폐강으로, 식도를 타고 직달하면 양명병이 되는 거거든요. 복통, 구역구토, 설사 또는 변비가 나타납니다. 그때에 비교적 체력이 강한 사람은 대장정격을 쓰고요.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은 위정격을 씁니다. 그거 해명해 드리고요. 자, 오늘 소양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양병은 간정격 또는 3초 승격을 기본방으로 놓고요. 그리고 보조요법으로 다음 승격을 놓습니다. 급상환에는 폐정격과 방광정격, 대장정격을 쓰는데 마왕탕증, 계지탕증에는, 그러나 소양병 증후가 갖춰져 있을 경우에는 간정격, 3초 승격을 기본방으로 놓는다. 둘 중에 하나. 양쪽에 다 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음 승격을 보조요법으로 쓴다. 복통, 설사, 구역구토가 심해지면 그것은 양명병인데요. 체력이 강한 사람은 대장정격을 쓰고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사람은 위정격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양병이란 무엇이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고, 저 밑에 보면 소양병 편, 그러니까 상한론의 육경병 제강 다 토론했거든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거든. 고방요략의 상한 개론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방송 끝난 다음에 살펴보세요. 요먼 선생님의 상한론 소양병 제강을 초간단 요약해서 인용해 봅니다. 소양의 병은 흉막, 늑막, 경막 사이에 생기는 병이다. 병이 흉막, 늑막, 경막 사이에 있으면 밖으로는 흉골, 늑골이 있고 내로는 흉막, 늑막, 횡경막, 종경막과 경내에 유막이 있는데 모두 병사가 침범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한의가 말하는 삼초이고 반표 반의이며 심하면 협, 늑간의 부근에 있는 내장에도 파급하기 때문에 협, 늑경막과 유막에도 접근한다. 이 그림 보시면
소양병 증후에 독감이 있어서는요, 그렇게 변했을 때는 흉통이 있어요. 그리고 비장이 붓습니다. 스플린, 엘라지먼트, 비장이 부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전에 상한 눈에 표현되던 그러한 징후예요. 이미 준경사부님은 2500년 전에 깨달으셨어. 확인하셨다고. 병이 소양의 반표반이에 있으면 한열이 왕래하며 대개 사기가 흉협 사이에 머무르면서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 들어가지질 않아서 갑자기 열하고 한하며 흉협이 고민하고 아프게 된다. 보다 자세한 예설이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 논문 하나 띄워놓고, 병이 비장에 침범하면 비장청대를 일으키고 간, 담에 침범하면 황달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모두 한의가 말하는 구고이며 담기가 위로 넘쳐오르기 때문에 입이 쓰게 되니 이것이 소양병이다. 즉 간담체에 범한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가. 그것을 준경사부님께서는 소양병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서희 학자들이 인플루엔자 감염 시 간 관련성이라는 논문에서 2009년 논문인데요. 2009년 유행성 독감 전망에서 독감의 일수가 경과함에 따라서 간 질환도 생긴다라는 논문이에요. 2500여 년 전에 준경사부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고 살피시고 임상하시고 논문을 내신 바 있습니다. 그거 우리 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논문, H1N1 감염으로 인한 간 기능 변화 증례 보고.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읽어드릴게요. H1N1 바이러스는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의사들은 H1N1 감염에 의한 호흡기 합병증에 초점을 맞추고 다기관의 여러 장기의 가능성, 거기에 침범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어린 소아에서 비정상적인 간 기능에 드문 경우를 제시합니다. H1N1 A형 독감을 앓고 있는 소아의 경우를 들어서 임상이 발표됐는데요. 호흡기 질환과 동시에 간 기능 검사에서 현저한 간 수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염원 선생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병사와 정기가, 즉 바이러스와 면역체계가 서로 투쟁하여 바이러스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정기, 즉 면역력을 이기면, 면역력에 승하면 몸이 한기를 느끼게 되고, 정기가, 즉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바이러스에 저항하여 면역력이 바이러스에 승하면, 이기면 열이 나므로 한열이 왕래하는데, 이것은 상도를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략합니다. 우리 몸에 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가 태양병 마왕탕증과 같이 강력한 그러한 그 전기류의 면역력이 아니야. 그보다는 약간 약해.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강하게 저항해. 이때는 열이 나고, 염증이 생기니까 열이 당연히 나죠. 그런데 강하게 저항하다 보니까 힘이 붙죠. 그래서 작전상 후퇴다 할 때는 몸에 한기를 느낀다. 그것이 일진일퇴하는 경우가 간담체에 벌어졌을 때는 한열이 교대로 나타난다. 그 말을 말씀하신 거고요. 또 태양이 소양에 전하더라도 태양병이 남아있으면, 즉 호흡기 질환의 바이러스가 아직 잔존하고 있으면 태양 소양 합병이고, 양명이 소양에서 전하더라도 양명병이 있으면 양명 소양 합병인데, 이것은 변증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 병병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다. 진단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박유락도 공부해야 돼요. 삼침을 잘 놓기 위해서는 상한론도 공부해야 된다. 소시호탕의 주증과 객증을 보겠습니다.
주증 필수 목표. 흉협 고만이 있어요. 비장 종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왕래 한열이 있습니다. 식욕부진, 구고 인건, 입이 쓰고 마르고, 객증으로는 두통 혹은 편두통, 구역, 구토, 구갈, 그리고 혀는 백태가 낍니다. 삼심의학 여성질환 페이지에서 빌려온 그림인데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성분들이 아니 생리 중인데 갑자기 감기 걸렸어. 또는 독감에 걸렸어. 그리고 고열이야. 또는 감기나 독감에 걸려가지고 고열인 상태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생리가 찾아왔네. 이거나 저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는요. 지금 소태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자궁은 호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리로 병사가 침입한다. 그걸 중경사부님께서는 열입혈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황대하가 나타납니다. 냉대하가 황색으로 나타나고요. 생리불순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자궁염증이 생겨요. 자궁근종의 원인이 이것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은 독감 토론하는 거니까 요 자세한 것은 삼침의학 여성질환 편에서 확인하시고요. 일단 독감 걸린 지 4, 5일 혹은 6, 7일이 되면 잘 낫질 않아. 그러면서 두통이 찌끈찌끈 아프고 오한이 그리고 발열이 교대로 일어나요. 두통, 목전, 눈이 어지러질, 귀가 먹먹하고 구고, 인건, 구역, 구토, 왕래 한열, 신경질, 노이로제, 분노 등이 나타나고요. 맥은 현합니다. 소쇼탕증, 상한 5, 6일의 중풍으로 왕래 한열하고 흉협이 고만하여 묵묵하여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심번히고 자꾸 토할 것 같고 혹 흉중이 가슴이 번하면서 구하지 않고 갈하며 흉중이 통하고 아프고 혀파가 비경하며 심하가 동계가 있고 두근두근하고 소변이 분리하며 불갈하고 몸에 미열이 나며 기침하는 사람, 그런 상태에서 기침하는 사람은 소시오탕으로 다스린다 했습니다. 조필영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시오탕증은 감기가 독감이 초기에 낫지 않고 미열이 계속되고 입이 쓰며 식욕이 없고 기침이 날 때 쓰면 효염이 많다. 소시오탕이. 그런데요, 사실은 감기 혹은 독감이 잘 낫지 않고 6, 7일, 일주일이 넘어됐는데 미열이 있고 혹은 두통이 있고 몸 여기저기 뼈마디가 쑤시고 그렇게 아플 때 소시오탕증보다는 시호계지탕증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소시오탕, 시호계지탕 약국에서 과립제제로 처방전 없이 조제받으실 수 있어요. 한의원에서도 취급합니다. 소양병 겸표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지탕증과 소양병증, 즉 태양표증의 계지탕증과 소양병증의 증후가 둘이 섞여 있다 해서 겸표증이라고 하는데요. 시호계지탕증, 상한 6, 7일에 열이 나며 미어한하고 지절이 번동하며 미구하고 심하가 지결하며 외증이 없어지지 않은 사람은 시호계지탕으로 다스린다. 주증, 필수목표, 경한 흉역고만이 있고 심하부 결림이 있고 식욕부진, 복직근 구련. 복통이 저 속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복피가 아파. 복피가 꿈틀꿈틀. 두통, 편두통, 맥부현, 왕래한열, 객증 확인목표, 두안강통, 뒷목이 뻐근하고 미열이 있고 복통, 수족관절통, 토기, 구토, 자한, 신경증, 땀이 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상한론 금속의 해설을 보면 발열 미오한하고 지절이 번동하는 것은 계지탕증이며 살짝 구토구역하고 심화가 지결한 것은 시호탕증이다. 심화지결은 즉 흉협이 고만하고 흉욕고만, 흉욕고만이 뭐냐면요, 명치를 눌러보고 또는 왼쪽 늑간을 따라 복부를 눌러보면 아파요. 그것은 비장이 부은 거예요. 간기 울결이에요. 지금 간과 비장, 소장, 대장,
이렇게 연락되어 있는 간 문맥이 역류하거나 저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눌러보면 아파요. 그걸 흉격고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심하지결은 즉 흉엽이 고만하고 심하가 비경한 증상 중 경한 것이다. 산전시, 일본의 유명한 상한론 주석가 산전시가 논한 대소교륜과 비경지결이라 한 것은 눌러부와 통부로서 구별한다는 설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진맥에 밝아야 돼. 그래서 삼침 공부하려면 상한론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진증을 확인해야지. 진단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고방요략이 필요한 거예요. 상한론도 공부해야 삼침 잘 놓을 수 있거든요. 상한론주를 쓰신 가운백 선생님의 해설을 인용해 봅니다. 상한이 6, 7일에 이르면 한열이 없어져야 할 시기인데 오히려 발열 오한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표증에 심하지결하는 리증이 겸한 것으로서 표리가 해하지 않은 것이나 오한이 미하면 발열 역시 약한데 지절 번동이라 했으니 전신 골절이 번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증이 약해서 계지탕의 반을 취했고 리증은 역시 미약함으로 시오탕의 반을 취한 것으로 이것은 내외가 구허하기 때문에 약한 약재로 화해해야 한다. 소시오탕은 이거보다 강한 약이에요. 조필영 선생님의 낙가스러운 해설을 또 봅니다. 본방에 적응증이 매우 많으나 대별하면 다음 3범위 중 어느 것인가에 속한다. 첫 번째, 감기나 독감으로 발한 시기를 놓쳐 흉부에 병사가 미친 것, 심장. 두 번째, 복부, 흉부의 동통을 호소하는 것. 세 번째, 신경과민, 정신 이상인 것. 여러분, 이번에 독감 환자가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선망 상태에 빠져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잖아. 그렇죠? 그런데 독감 자체가 그러한 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태양병에서도 일으킬 수 있고요. 태양병에서도, 소양병에서는 더더욱 이것이 두드러집니다. 신경 증세가.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신경과민, 정신 이상일 때 감기로 인해서, 독감으로 인해서 그럴 때 시오계지탕을 쓴다. 신문기사 하나 인용해 봅니다. 아시아경제, 타미플루 먹지 않았어도 독감 걸렸다면 선망, 정신혼란 등등을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지 않았더라도 독감에 걸렸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는 타미플루를 먹지 않았어도 독감에 걸렸을 경우 선망 등의 증세와 사고 사례가 나타났다며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고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망은 의식장애와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 상태를 말한다. 이하 전문 보기는 여기 주소 따라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독감 자체로 인해서 이런 증이 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내렸을 때 약국가에서는 복약지들을 보다 잘해야 되겠죠. 감기나 독감, 고열이 수반됐을 때는 그 자체로 정신 착란, 서모 또는 기분 이상, 흥분 등등의 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는 우울. 그리고 약재를 보니까 이거 타미플루는 더욱더 그런 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약지들을 잘 해주어야 되겠죠. 네. 또한 소시오탕과 차방과의 구별점은 두통이 심할 때는 시오계지탕, 구역 구토가 심할 때는 소시오탕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목가슴이 마치고 식욕부진하고 발열, 오한, 관절통, 자연 발환하는 감기, 독감 증상이 있을 때 적용하면 좋다. 감기로 또는 독감으로 인한 두통, 발열에 아스피린을 쓰면 도리어 소모, 쇠약 증세가 더하는 사람에게 특히 좋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스피린은 상한론으로 말하면 마황탕이나 갈근탕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땀이 잘 안 나는 사람, 체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독감이나 감기, 고열에 시달릴 때 아스피린 500ml 두 알을
먹고 뜨거운 물을 마시고 누워서 이불 두껍게 뒤집어 쓰면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네, 땀이 나면서 열이 내려요. 마왕탕 쓰는 것과 갈근탕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계지탕증이 있는 사람이나 시오계지탕증이 있는 사람은 아스피린 먹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건 처방이 잘못된 거야. 안 듣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세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두 개 다 띄워놓고 봅시다. 시오계지탕증, 소시오탕증, 두통, 목현, 이성, 구고, 인근, 구역, 구토, 왕래한열, 신경질, 히스테리, 노이로제, 분노, 그리고 맥현이 있어요. 시오계지탕증, 편두통, 소시오탕증보다 통증 강도가 더 강하다. 두한강통, 식욕부진, 신경증, 미열, 포기, 왕래한열, 경한, 흉욕고만. 여기는 흉욕고만이 강하고 여기는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요. 심하부 결림이 있고 수족관절통이 있고 자한, 도한, 맥이 부하거나 현합니다. 그러면 무슨 요법을 쓸까요? 삼시물은. 그렇습니다. 아까 결론 미리 말씀드렸죠. 일단 기본방이 간정격과 삼초승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적으로도 몹시 히스테릭 발작이 일어난 상태야. 그러지 않아도 신경질이 심한 사람인데 감기나 독감 앓고서는 더 승질 부리고 있어. 그러면 우측에 간정격, 좌측에 삼초승격을 놓으면 돼요. 그러면 두통도 지절통통도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 편두통이 왼쪽, 오른쪽에 간정격, 담승격.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떠한 두통이든지 간에 이 소양병 증으로 인한 두통일 때는 한쪽에 간정격, 한쪽에 삼초승격 놓으면 돼요.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잘 낫습니다. 소양병 증으로 인한 독감 증세. 독감 증세인데 경과 일수가 6일 내지 7일, 거의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낫질 않아. 그런 경우에 약국의 약사와 상의하시거나 한의사와 상의하셔서 과립제 복용하시면 돼요. 시오계지탕 또는 소시오탕. 요거 3, 4일만 복용하면 돼요. 한 제, 두 제 이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약국에 비치되어 있는데 젊은 약사들이 있는 곳에는 없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한약 과립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서 약국에 봐서 나이 든 약사가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그러면 대부분 갖추고 있어요. 이 약은 과립제 복용하면서 간정격, 삼초승격, 담승격 적용하면 틀림없이 낫습니다. 사암침 쓰면 낫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사암침을 쓰면 낫습니다. 송년 특집 2018년 마무리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